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뜨끔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을 정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지 알려주는 책인 마스다 미츠히로 작가님의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정리 기술이라는 책과 오늘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스다 미츠히로 작가님은 30년 경력의 일본 최고 정리의 달인으로 불리는 분이신데요. 저자는 베테랑 청소 전문가라는 그 직업적인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방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95% 이상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 정리를 시작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또 힘들게 정리를 다 마쳤지만 마음에는 들지 않을 때도 많고요. 수많은 정리 비법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방 정리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알려주는 방 정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침실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등 이 집안 구석구석 각각의 공간을 정리하는 쉽고 빠른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개개인의 유형에 맞는 방정리 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운을 바꾸는 비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자라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자라는 건 이 자연의 섭리죠. 이건 우리의 방 정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라는 게 정말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고 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방 정리 기술을 제대로 익혀서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방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걸까? 당신의 방은 당신의 미래를 보여준다. 방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물론이고 타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와 학교를 넘어서 시, 군, 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적중률이 90%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방법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당신도 그 방법으로 당신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입니다. 방을 보면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까지 체크하면 사업과 금전, 건강, 인간관계,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등과 관련된 미래까지도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보기 전에 집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해서
자택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신의 회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2배에서 1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뒤 약 10일 정도가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과 큰 거래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인에게 아는 분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이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분이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방을 살펴보고 나서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해결책도 알려주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나흘 후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일로 회사도 다 끝이에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경상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아이도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싱글인 여자분이 애인이 생길지 어떨지를 알고 싶다고 해서 그녀의 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는데요. 그녀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승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녀는 예측대로 일에서는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스타 씨 같은 영적 능력자가 될 수가 있나요? 나의 적중률에 놀란 직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종종 듣는 말인데요. 물론 나에게는 그 어떠한 영 능력도 없고 점술에 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재창하고 있는 청소력이 그 열쇠입니다.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보고 알게 된 법칙. 청소력이란 청소 실천에 마음의 법칙을 도입한 운명 호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청소와 마음의 관계는 내가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살펴본 경험으로 발견한 것인데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는데 모두 다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학습지 가정교사를 했을 때는 집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은 청소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로 청소 사업입니다. 특히 하우스 클리닝을 하면서 다양한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많을 때는 하루에 3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분이 사는 집, 신혼부부의 집, 학생 기숙사, 사택, 부자의 집, 야반도주한 사람의 집 등등 다양한 집과 방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회사의 오피스 점포도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실과 신상품 개발실 등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 방까지도 청소하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통과시켜 주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집과 방을 보고 제가 발견한 법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법칙 1.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21년 동안 사람들의 방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이 있었는데요.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숫자만큼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 보니까
방과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 불만, 깊은 의심, 분노와 질투, 빈곤,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며 먼지가 쌓여 있고 더러웠습니다. 참고로 청소업에 종사하면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청소할 일도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은 지독하게 더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배려, 신뢰, 꿈과 희망, 그리고 겸허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의 방은 청결하며 물건이 적고 구석구석까지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우스 클리닝은 의뢰받은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 청소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데요. 좋은 저택에 살고 2대에서 3대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있는데요. 벽에서 케첩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벽에는 대량의 케첩이 묻어 있고 바닥에는 간장과 된장찌개 국물이 쏟아진 지가 오래입니다. 옷은 벗은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하나같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잡함의 극치입니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정불화가 있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늘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매일 야단맞기 일쑤입니다. 어쩌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맹렬하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의 혼란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그 집에 반영된 거죠. 이런 가정은 머지않아 하우스 클리닝도 해약하였습니다. 이혼, 갑작스러운 도산 등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똑같은 부자라도 정반대인 가정도 있습니다. 집 안이 마치 호텔과 같아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들어서면 인사로 맞이해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기도 하죠. 우리에게 청소 방법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합니다. 아이들도 인사성이 좋고 예의가 바랐습니다. 간혹 남편분과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멋진 신사였습니다. 이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칙 2.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방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한 법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인데요. 방에는 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방 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방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나는 이 에너지의 작용을 공간 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와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어수선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방에 드러난 거죠. 이러한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로 점점 더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와 자애, 만족감 등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같은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인데요. 유유상종은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방에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만 그 방도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도 공간 자장의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원 A씨는 매일매일 짜증이 납니다. 일에 불만이 있으며 인생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부정적인 기분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방은 더럽고 어수선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매일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하죠. 몸이 무겁고 위옥이 나지 않지만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영업을 하러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되어서 예상 밖의 성과가 났습니다. 동기가 상승하자 오늘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까? 집 청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의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죠. 그래, 오늘은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에 현관문을 여니 신발은 제멋대로 뒤집혀 있고 내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있습니다. 현관을 지나면 이번에는 너저분한 방이 기다립니다.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확 밀려들면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자 라며 리모컨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 또다시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집에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온들 방에 들어서면 바로 긍정적이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간 자장 때문인데요. 마이너스 자장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모처럼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던 기분을 소멸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만든 겁니다. 머지않아서 이 마이너스 자장은 불행한 사건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한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몇 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책상이라는 마이너스 공간 자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회사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플러스 자장을 가진 플러스 공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고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방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라는 두 가지의 법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 청소를 통해서 거주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는 이것을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제창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환기, 버리기, 닫기, 정리정돈으로 인생을 호전시켜주는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의 법칙으로 방을 보면 각 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량을 조달하려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시다. 잡은 물고기를 요리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죠. 매일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공간은 주방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식탁에서 합니다. 거실은 쉬는 공간이고 침실은 자는 곳입니다. 이처럼 공간은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직접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풍수에서는 장소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장소에는 특정한 마음이 투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공간인 주방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식자재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애정어린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주방이 더러워지면 애정운에 문제가 생깁니다. 침실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침실이 더러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이처럼 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보면 거주자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에 영향을 받으며 그 공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보면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를 읽으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방을 보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느 레벨이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방이 더러워서 미래를 알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청소나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애써 책 한 권을 할애하면서 미래 예측 방법을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운명을 호전시킬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아는 것이 지속해서 청소력을 실천할 원동력입니다. 즉, 전처럼 방이 다시 더러워졌네 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방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요즘, 자신의 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데요. 감정 의뢰를 요청한 B씨는 저는 청소력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라면서 웃는 얼굴로 앞으로 좋은 일들이 거침없이 끌려오겠죠?
라고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를 청소했다는 거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B씨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데요. 청소를 해서 이제야 겨우 사람을 초대할 만한 집이 되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치면서 구역질이 났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깨끗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자신의 방이 어느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5단계 방해 레벨입니다. 1. 천사 공간 2. 성공 공간 3. 안심 공간 4. 실패 직전 공간 5. 최대 위험 공간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이 어느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5단계의 방해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장 청결도가 높은 플러스 단계가 천사 공간입니다. 그 다음이 성공 공간, 중간 단계가 안심 공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계가 실패 직전의 공간, 최하위 단계가 최대 위험 공간입니다. 이 5단계 중에서 반드시 당신의 방 상태에 맞는 레벨이 있을 텐데요. 각 공간 레벨이 어떤 현상을 불러들이고 거주자에게 어떤 미래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5단계로 분류한 기준이 되는 5가지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의 레벨을 알기 위한 5가지 시점. 당신의 방이 어느 레벨인지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5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5가지 시점으로 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정확하게 그 레벨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5가지의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위기, 청결도, 방치도, 통일성,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이 5가지의 시점을 이 표와 같이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의 5단계로 분류합니다. 이 5가지의 시점으로 방을 점검한 뒤에 평균을 내면 당신 방의 레벨이 이 5단계 가운데 어느 레벨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의 시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1. 분위기. 제일 먼저 체크할 포인트는 당신 방의 분위기입니다. 내가 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인데요. 직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할 사람의 집이 보이면 제일 먼저 집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를 체크합니다. 분위기가 좋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다는 판단부터 시작합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는 보통 레벨인 C입니다. 이 레벨은 고향집에 온 듯한 안심감을 주기도 하죠. 또 들어서자마자 의욕이 떨어진다, 왠지 피곤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D의 에너지입니다. 피로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머리가 아프다, 현기증이 난다, 토할 것 같다 등등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공간은 E입니다. 반대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편안하다, 기분이 좋다, 의욕이 솟는다, 산뜻하고 시원하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B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어선 순간 감동했다, 이 공간에 있으면 풍요로운 기분이 든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에 해당한다면
A,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시간 지내는 장소일수록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인데요. 거리의 점포, 호텔, 회사 등으로 연습해 보세요. 처음 본 순간, 그 들어선 순간에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를 연습한다면 직감력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2. 청결도.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청결도입니다. 먼지가 쌓인 정도와 오염도를 체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팩스와 전화기, 선반 위와 벽, 방구석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가요? 이처럼 자세히 보면 지저분하지만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레벨은 C에 해당합니다. 이 레벨의 사람들은 청소기는 일주일에 여러 번 돌리지만 구석구석까지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청소 기술과 지식은 없고 그냥 나름대로 청소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곳에도 먼지가 쌓여 있고 음식물이 흘러서 얼룩이 져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D입니다. 다소 너저분하고 지저분할 때 적당한 안심감이 느껴진다는 레벨입니다. 나아가 모든 곳이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지도 오래되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E입니다. 주방은 기름때로 끈끈하고 창문 틀과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다면 오염도 최대 단계입니다. 반대로 청소 도구를 이용해서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 청소된 깨끗한 방은 B입니다. 이 공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오염물을 어떠한 세제로 제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은 정말로 깨끗하네요 라고 말할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옷장 뒤와 책상 뒤, 냉장고 뒤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서 공기까지 깨끗하게 느껴진다면 그 방은 A 단계입니다. A 공간을 대표하는 장소는 마법의 나라 디즈니랜드입니다. 인기 어트랙션인 스페이스 마운틴은 밤에 전깃불을 밝히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트코스트를 가동시키는 낮 시간에는 어둡게 조명을 낮춰서 보이지 않으므로 안 해도 될 것만 같지만 철저하게 청소한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3. 방치도.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방치도입니다. 공간에 방치된 물건을 체크합니다. 버려야지, 고쳐야지 라고 생각한 지 1년이 지난 물건이 3개 이상 있는 공간은 C입니다. 고향집에 가면 이런 물건이 많은데요. 1년 전에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물건을 보고서 이거 아직도 안 버렸네 하는 식입니다. 버릴 물건과 고칠 물건이 2, 3년 동안 계속 쌓여서 베란다와 창고 그리고 집 주변에까지 방치되어 있다면 그 공간은 D입니다. 버려야지, 고쳐야지, 치워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방치된 물건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베란다와 창고는 물론이고 집 밖으로까지 흘러넘칩니다. 쓸모없어진 타이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아이 자전거 등등 여러 가지 물건으로 넘치는 상황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물건이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며 버릴 물건, 오염물, 쓰레기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E입니다. 이건 쓰레기 방, 쓰레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전혀 방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은 B입니다. 고장나면 바로 고치고 버리기로 정한 물건은 바로 버립니다.
물건을 그때그때 즉시 깨끗하게 정리정돈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방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관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치하지 않는다로, 즉 자신에게서 시작한 관점이 타인으로 바뀌면 A가 됩니다. 남에게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물건을 보이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경우 전구가 나간 전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전등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텐데요. 즉,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B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등급이 달라집니다. 체크포인트 4. 통일감.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통일감입니다. 집의 외관과 방에 놓인 가구, 커튼, 소파, 패브릭 등의 통일감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때 플러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통일감이 높아지고 마이너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통일감은 줄어듭니다. 컬러와 컨셉을 비롯한 대체적인 틀은 통일이 되어 있지만 전부 다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저렴해서 샀다. 갑자기 필요해졌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구매했다 싶은 가구와 패브릭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조화를 이룬다면 C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봐도 통일감이 없고 제각각인 인상을 받는다면, 즉 쓸 수만 있으면 뭐라도 상관없다, 혹은 거저 얻을 수 있다면 뭐든 좋다 라면서 어디서 얻어온 것 같은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D입니다. 당연히 컨셉도 통일감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잡동사니라는 통일감이 형성되어 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같이 다 망가져서 가구와 패브릭의 원형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더럽고 난잡하고 정신이 없다는 통일감이 느껴진다면 E입니다. 이 집은 마이너스 자장 공간이 완성되면 훌륭할 정도로 난잡함, 더러움, 파괴된 물건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자신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방에 명확한 컨셉으로 통일감을 주었다면 B입니다. 북유럽 브랜드로 통일했거나 아시안 테이스트로 통일했거나 앤티크 가구나 리버티 프린트 패브릭을 중심으로 통일했거나 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추럴 영국풍 등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셉 결정에 손님에게 쾌적한 공간이라는 접대의 정신이 들어간 공간은 A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만다린 호텔 중에서도 오리엔탈의 매력을 통해서 고객에게 감동을 제공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업은 서비스 추구가 통일감으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집은 가족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컨셉으로 공간을 만들면서 손님을 위한 배려가 들어가 있다면 그 공간은 A가 됩니다. 체크포인트 5.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입니다. 식기 선반, 책장, 옷장, 서랍장, 책상 서랍 등을 비롯한 방 전체에 물건이 어떻게 수납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플러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방은 넓더라도 물건은 적고 마이너스 공간이 되면 될수록 방에는 물건이 넘쳐납니다. 방에 무질서하게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납 공간에서 물건이 넘쳐 있습니다. 물건이 다 수납이 되지 않아서
옷장과 선반 위, 냉장고와 책장 주변 등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간장을 비롯한 조미료와 젓가락 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이 잔뜩 흘러 넘친다기보다는 수납 공간이 가득 차서 밖으로 넘치는 상태는 C입니다. 그러나 넘친 물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서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상태라면 D입니다. 이런 거주자의 집은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방의 한쪽 구석에 쌓아두는 것조차 귀찮아서 바닥이 보이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이 밖으로까지 넘치게 된다면 E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은 점점 쓰레기집이 되어가는데요. 방치도와도 관계되어서 물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해 공간 안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수납 공간에 물건이 여유롭게 수납이 되어 있으며 방의 넓이와 반비례하게 물건이 적은 공간은 B입니다. 컨셉이 명확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기 선반, 책장, 옷장, 서랍장, 책상 서랍 등등 어느 수납 공간을 보더라도 여유가 있고 깔끔합니다. 여기에 타인의 시점을 추가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쾌적하도록 물건의 양을 정리하고 수납 방식을 연구하였다면 A입니다. 그런 공간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고 수납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모든 물건에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방을 보아왔고 이 5가지의 시점으로 각각의 방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방의 레벨을 진단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나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방 레벨을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방은 어느 레벨에 속하나요? 그 공간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현상을 끌어당겨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